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수사나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형량 줄이는 법, 선처받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합의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행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가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반성과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 심지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루어진 합의는 구속을 피하거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합의의 양형 자료로서의 효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가장 큰 요소이기에 반드시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처벌 불원,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돼야 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가 서류로 담기지 않으면 합의금을 줬더라도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주지 않는다면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기록과 대화 내역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협박이나 보복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접촉 수단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 원만하게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감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